자,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뭐 보던 얼굴들이니까. 오늘 그 특강인데, 5월달 특강인데, 내용은 영자신문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자신문 좀 읽으시는 분? 이 분위기는 뭐지? 아니, 무슨 통역대학원이나 번역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영자신문을 안 읽어서? 그냥 어색해서 안 드신 거죠? 진짜? 그래요. 예, 오늘 영자신문 읽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얘기 들으시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것도 방법이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 방법 아니면 영자신문을 못 읽거나, 난독증에 걸리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그 영자신문 읽기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몇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자신문은 헤드라인이 절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적으셔도 돼요. 필요하면 이거 올려드릴게. 뭐 구태여 적는 거. 항상 우리 적는 거에 익숙하죠. 안 적으면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적어야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근데 적는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집에 가서 본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 보지 않아요. 근데 적어요. 안 적어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말이죠. 적는 자만이 생존할 것 같은 적자 생존.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자신문은 오늘 좀 알고 읽자라는 측면에서 영자신문은 헤드라인이 절반이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부호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내용을 한번 오늘 읽어보면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문 구성, 의외로 신문은 보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시죠? 구성에 따른 우리가 알아줘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느끼는 거, 신문 사는데 다 읽지 못할 때 느끼는 죄책감. 그나마 죄책감이라 좀 느끼면 다행인데 느끼지도 않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프로치를 할게요. 자, 영자신문은 헤드라인이 절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헤드라인이 절반이다예요. 정말 절반입니다. 예컨대 이런 헤드라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그저께 헤드라인이에요. 그냥 그저께 언제야? 며칠이요? 예, 5월 20일 날 수요일 날 헤드라인입니다.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Missile Defense Dispute Reignite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Ban to Visit 개성이죠. 이걸 또 못 읽으면 곤란해요. 예, 목요일 날 말이죠. 20s and 30s joblessness hits 12-year hi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내용 나오죠. 이게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다른 점이에요. 일간지하고 주간지, 일간지 쉽게 얘기하면 신문하고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타임즈와 같은 주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일 나오느냐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나오느냐 그 차이 때문에 내용이 좀 바뀌긴 하는데 첫 번째 바뀌는 게 헤드라인이에요. 일단 일간지는 매일매일 봐야 되죠. 그리고 대상은 누구예요? 타겟. 그냥 읽을 수 있는 그 나라 말을 읽을 수 있는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글을 써야 되죠. 값도 싸고요. 정보 전달이 우선입니다. 대신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층이 달라져요. 누구나 읽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받은 사람이 독자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가 달라지죠. 단어 자체가 좀 달라져요. 예컨대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간지는 어떻게 나와요? Earthquake killed more than 100 people in Nepal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나와요. 지진 얘기 나오겠고 피해 얘기 나오겠고 희생자가 100명이 넘어섰구나. 답이 나옵니다. 근데 주간지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써요. 옛날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실버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본 노인들이 뭐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돈이 된다 한마디로. 그럴 때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 잡지의 제목은 The Silver Market 그리고 부제목으로 Hey Big Spenders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만약에 일간지라면 생각 안 해도 돼요. 실버 마켓이 빅 스펜더스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게 주간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시죠? 근데 저는 뮤지컬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Hey Big Spenders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뮤지컬 시카고의 테마송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의법을 구성하죠. 예를 들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버터, 먹는 버터를 가지고 지금 무역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일간지는 직접적으로 써줘요. A trade dispute over butter between America and England.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Across the continen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주간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butter war spreads 이렇게 씁니다. 버터를 둘러싼 전쟁이 스프레드가 버터를 바를 때도 스프레드지만 전쟁이 확산될 때도 스프레드를 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지가 아니고 일간지는 제목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도 뻔한 거죠.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분쟁이 reignited, 다시 촉발되었다. 내용 뻔합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터졌다 그 얘기만 할 거라고요. 이때 반기문 사무총장을 얘기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목요일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서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20대 30대 실업률이 hits 12-year high. 12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뻔한 내용입니다. 덜도 없고 더도 없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절반인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헤드라인을 잘 못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설마 싶죠? 진짜로. 네. 자, 헤드라인은 생략의 미학이 있어요. 생략의 미학이. 이쪽은 안 켜졌나요? 누군가 좀 켜줘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 TV는 좀 켜주세요. 그래요. 왜 다 나를 보고 있을까 했더니 이제 이쪽 TV가 안 켜진 거지. 좀 얘기를 해, 얘기를.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일부러 특강이라서 제가 그렇게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저는 이제 밥 먹다가도 와이프가 이제 오빠 이걸 왜 안 드세요? 그러면 그 작은 밥상에 그걸 못 봤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헤드라인에는 생략의 미학이 있습니다. 일단 관사가 생략됩니다. 관사는 네 가지라 그랬죠.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근데 무관사는 어차피 빠지는 거니까 소유격. 관사가 빠진 걸 모르시면 오역합니다. 보죠.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Missile Defense Dispute Reignited. 관사 뭐가 빠졌어요? 저기 국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또 지적해야 되지. 건호야, 뭐가 빠졌어? 괜찮아. 틀린다고 내가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이러진 않잖아. 안 되겠어? 창서가. 어디에 빠진 거야? 디스퓨트는 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관사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특히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1차 시험은 글을 써야 됩니다. 4개나. 관사가 한 번 틀리면 감점, 2번 틀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많이 감점. 네, 3번 틀리면 무조건 fail이에요. 내년에 다시 봐야 됩니다. A missile defense dispute 해서 어가 빠진 케이스예요. 관사는 이렇게 생략됩니다. Seoul under fire over diplomatic policy. 자, 뭐가 빠졌어요? Seoul is 잘못 썼어요. Seoul is under fire over its diplomatic policy. 이렇게 돼 있는데 맞네요. 일단 is는 관사가 아니니까 일단 제가 안 썼는데 Seoul under fire over its diplomatic policy. 이때 소유격 it가 생략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을 봤을 때 과연 이걸 내가 떠올릴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관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 missile defense dispute. 이 문장을 봤을 때 Seoul under fire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Over its diplomatic policy. 과연 it라는 소유격, 관사 형태가 빠졌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헤드라인은 관사만 생략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Missile defense dispute. 근데 이게 reignite이 자기가 reignite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 형태는 이거죠. 시작. A missile defense dispute is reignited. 이렇게 쓰는 거죠.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또
Seoul is under fire over its diplomatic ties. 이게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원래는 지면 때문에 좀 생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룰처럼 굳어진 케이스죠. 그래서 헤드라인에서는 비동사와 그리고 소유격을 포함한 관사는 생략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역하지 않아요. 서울이, 여기서 서울은 어디예요? 한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한 나라의 수도, capital city를 쓰는 경우는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를 받습니다. 어느 건지는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한국 정부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외교 정책 때문에요. 헤드라인에는 생략의 미학이 있다. 꼭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헤드라인이 절반이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시제에 주의하자라는 얘기죠. 헤드라인에는 시제를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비동사는 생략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형은 대체로 과거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대체로.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과거로 번역하는 게 옳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읽는 신문은 오늘 사서 읽지만 이 신문은 언제 쓰인 거예요? 어제. 기자가 쓸 때는 어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번역합니다. 과거 분사가 나와요. 과거형처럼 보이는 과거 분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동사가 생략됐다. 그럼 뭐예요?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지 시제가 과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ing형은 진행 중이죠. 이건 진행 중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씩 보죠. 자, 현재형은 대체로 24시간 이내의 과거를 의미한다. 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Samsung Electronics sues Apple over patents. 삼성이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을 고소했습니다일까요? 하고 있습니다일까요? 할 겁니다일까요? 했습니다예요. 왜? 어저께 기자를 갔을 때는 현재형을 쓰지만 이게 룰이에요, 일종의. 내가 읽을 때는 이미 과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는 Samsung Electronics sued Apple over patent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태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과거형 자동사가 아니에요. Missile Defense Dispute Reignited. 아까 나왔던 표현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네. 근데 이거가 생략된 말이 뭐예요? 관사가 생략되고 비동사가 생략된다고 했으니까 a missile defense system, a missile defense dispute is reignited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is는 현재형은 과거로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was reignited. 다시 불거졌습니다. 라고 하는 수동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예를 볼까요? South Korea hit by worst sandstorm of the year. 자, 이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리고 시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제는 hit이라고 하는 것이 hit이니까 헷갈리는데 마지막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제의 그 헤드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사와 비동사가 생략된다 그랬죠? 뭐가 생략된 거예요? 자, 마이크를 좀 돌려야 되겠다. 예지야. 너가 첫 봤다다. 아니, 특강 오라고 해놓고 이런 것까지 시키다니 이러면 안 돼. 예, 원래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세요. South Korea was hit by the worst sandstorm of the year.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예, 희한합니다. 네, 맞아요. South Korea was hit by the worst sandstorm of the year. 이때 was hit. 이때도 수동태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관사가 생략됐죠. 한국이 금년 최악의 황사에 시달렸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황사를 겪었다는 얘기죠. 자, ing형은 진행 중인 상황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South Korea considering lowering oil taxes. 그럼 뭐예요? South Korea is considering lowering oil taxes.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번역하셔야 되겠죠. 자, 시제의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임을 기억하자 그랬죠. Plan to visit 개성 on Thursday. 바로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투부정사가 왜 미래냐면 아까 헤드라인에서는 관사와 더불어 뭐가 생략된다? 비동사가. 비동사가 생략된 거면 어떻게 돼요? Ben is to visit 개성 on Thursday. 이때 B2 용법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가운데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생략된 to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다 엮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Ben is to visit, 즉 Ben will visit 개성 on Thursday.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또 하나 볼까요? 현대 and Renault, Samsung to recall 74,000 cars.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말은 현대 and Renault, Samsung will recall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will이라는 것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 다음에 카마를 찍고 르노를 썼는데 and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헤드라인에선 이러한 문장 부호가 나름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영자 신문은 헤드라인이 절반이다라는 얘기는 시제까지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문장 부호를 알면 신문이 쉬워진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카마 이렇게 찍어 있는 거는 and란 개념이에요. 콜론을 찍으면 말하다, says나 according to somebody란 개념으로 씁니다. 출처가 어디냐라는 개념이에요. 문장 부호, 그 헤드라인일 때 쓰는 말입니다. 세미콜론은 같은 구조가 나열될 때 씁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코테이션은 직접 인용할 때 혹은 강조할 때도 써요. 강조할 때. 그리고 신조어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일 경우에도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씁니다. 첫 번째, 콜론은 and를 의미하죠. 마찬가지예요. 방금 보셨잖아요. 이때 콜론이 아니고 카마를 찍으면 and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콜론은 뭐예요? say나 according to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8 out of 10 internet users using SNS Nelson. 이 말은 뭐가 생략됐어요? 8 out of 10 internet users using이니까 are using SNS according to Nel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거 제목에 많이 찍습니다. 세미콜론은요. 같은 구조가 나열될 때 U.S. economic growth slows, inflation surges 이렇게 씁니다. 자, 마이크 뒤로 가고 샛별 어떻게 바꿔야 될까? U.S. economic growth slows, U.S. inflation surges. 다시 한 번만. U.S. economic growth slows, U.S. inflation surges. US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형은 다 과거라고. 그리고 세미콜론은 뭘로 바꿔야 돼요? 세미콜론을 찍을 때는 평상시 헤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문장에서 세미콜론을 찍으면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예요. 이때 앞에 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때 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The U.S. economic growth라고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한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U.S. economic growth slowed while inflation surged 이런 의미예요. 세미콜론이 나오면 and냐, but이냐, because냐, while이냐, although냐 이런 것들은 문맥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같은 세트라는 개념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거 준비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적기 바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생각보다 제가 이제 또 쳐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히 이걸 알고 사실 오늘 강의보다는 이걸 읽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맨날 우리는 how to 어떻게 하느냐만 초점을 맞추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그 가끔씩 이제 통번역대학원 간다고 상담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 받으면 답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이 사람은 방법만 찾는 스타일이구나. 같이 공부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해도 미안하지만 좀 힘들겠구나. 라는 게 좀 보여요. 항상 우리 지도만 찾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 항상 지도만 그리죠. 근데 지도는 언제 필요해요? 길을 떠날 때 필요한 거예요. 출발선에서 맨날 지도만 그려봐야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웬만큼의 지도가 마련됐으면 길을 떠나면서 자기 지도는 자기가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도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건데 평생 앉아서 출발선에서 지도만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삶의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삶의 태도를 진짜로. 옛날에 저한테 이메일을 어떤 남학생이 19살짜리라고는 고3 학생인가 그랬었어요. 남학생인데 누군지 전 몰라요.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의 인생 경험과
여태까지 영어 공부한 내용을 쫙 적으면서 결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 장문에 편지를 글을 써줬습니다. 근데 제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해라예요. 걔의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책을 19권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요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예요. 이거 거짓말 하나도 없는 진담. 제 답은 19권 보니까 뭐 영어를 못하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법만 찾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뭔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지? 자, 쿼테이션 마크는 인용, 강조, 신조. 쉽게 얘기하면 SBS to air. 이때 to도 미래형이죠. SBS가 방영하게 됩니다. 방영할 계획입니다. 뭐를? 이건 뭐죠? 제목이죠. 제목과 같이 직접 인용할 때 역시 쿼테이션 마크 씁니다. 이거는 그저께 거 신문에서 제가 쿼테이션 마크 나온 게 없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Abe unlikely apologize in August speech. 이것도 Abe is unlikely apologize in his August speech.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강조의 의미예요. 이놈의 새끼 또 안 할걸? 내가 지금 약하게 얘기한 거 알지? 예. 그 광화문에서 근데 얘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총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광화문에서 줄이를 틀어야 되죠. 아주 그냥. 예, 줄이를 그냥 엄하게 틀어야죠. 아주 그냥. 아주 뭐 슈렉입니다. 진짜. 예, 또 혈압 오르니까. 예, 여기까지. 신문 내용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제가 좀 준비해왔어요. 예, 읽기 전에 신문 읽기에 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키밍을 이용하자. 요건 좀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스키밍이 뭔지. 요일을 바꿔보자. 요일. 영자신문 사거나 뭐 받아보시는 분 손. 그래서 여기 왔구나. 사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아? 그냥 학원에 비치해 놓은 걸로 보는 거야? 진짜 이 사악한 사람들 진짜. 그 영자신문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걸 매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봤거든요. 1년 동안 통역대학원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저는 이제 공대 공돌이 출신이고 LG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 휴대전화 교환기 담당을 3년 2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통역대학원을 자그마치 장장 2년에 걸쳐서 공부하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 이렇게 구독할 때 아침마다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표현이 나올까? 어떤 기사가 나올까? 조금 안 그래? 아니 통역대학원이나 번역대학원 준비하는 사람이 영어 표현 보면 가슴이 뛰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그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이 신문 냄새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야. 가지고 들어오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뭐 볼까 이렇게 체크도 하고 말이죠. 근데 못 봐요, 다. 진짜 죄책감 느끼지. 맨날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랄까 스스로에게 타협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못 보는데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내일은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내일은 또 새롭게 살자. 그게 제 프로필 소개 밑에 아마 약간 들어가 있을 거야. 매일 살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하나 사세요. 어차피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려는 게 아니고 영어 공부하려는 거잖아, 우리. 일주일에 하나를 사세요. 그런데 요일을 바꿔 사세요.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샀어. 다음 주는 화요일. 그 다음 주는 수요일. 그 다음 주는 목요일. 왜냐면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져요. 월요일 날은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일요일 날 쉬었잖아. 일요일 날 있었던 일부터 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아.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전망을 또 해줘요. 그래서 월요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화요일은 왜 중요해요?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같은 게 일요일 날 쉬었다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월요일 날 일단 주식시장 돌아가고 경제 돌아갔으니 갑자기 경제에 대한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져요. 수요일 날은 험프데이지. 주중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에 있었던 얘기를 이어서 나름 심도 있게 포커스를 맞춰줘요. 해설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고 말이죠. 금요일 날은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제 주말이야. 사람들이 주말에 쉬겠죠. 영화라든가 연극 이런 문학 쪽의 얘기가 많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볼 거라면 8일에 하나씩 보는 게 제일 좋죠. 아시겠어요? 신문의 심장이라는 사설만큼은 꼭 보셔야 돼요. 스키밍, 스키밍 얘기합시다. 말 나온 김에. 첫 번째 스키밍부터 볼까요, 그럼? 스키밍이 뭐냐면 훑어보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코리아 헤럴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자 신문이 우리나라의 코리아 헤럴드하고 이제 코리아 타임즈가 있는데, 코리아 타임즈 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코리아 헤럴드를 보세요. 왜냐면 코리아 헤럴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나아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뭐 참고할 게 있어서 코리아 타임즈 사설을 하나 봤는데 관사가 사설 하나에 16개인가 17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코리아 타임즈 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때 제 학생 중에 하나가 기초반 학생이 코리아 타임즈 기자였어요. 실화.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메일을 보내서 어떤 기사예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메일이 왔어. 자기가 봐도 민망하게 많이 틀렸는데 아마 사설이면 외국인들이 다 읽어보고 올라갈 텐데 무슨 일인지 아마 읽어보지 않고 그 초판이 올라간 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원래 이러진 않아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실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헤럴드가 안전합니다. 그나마. 안전해요. 제가 코리아 헤럴드에 화났던 것은 통역대학원 준비할 때 지금도 20페이지죠. 이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증간됐을 때였습니다. 16페이지도 다 못 읽는데 20페이지로 는 거야. 얼마나 화나는지 진짜. 스키밍은 뭐냐면 다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앞에부터 제목을 읽으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동그라미 쳐. 뒤에까지 쭉 훑어.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동그라미 쳐요. 처음에 동그라미 치면 기사가 한 100개라 그러면 한 60개의 동그라미 치죠. 다 못 읽어. 진짜 보고 싶은 거 일주일에 많이 본다 그러면 한 24개.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평상시에 안 읽던 거 하루에 2-3개만 읽어도 성공한 건데 뭔 그런 욕심을 또 그렇게 부리는지. 그게 스키밍이에요. 대신 앞에만 읽는다 그건 아니에요. 다 훑어보면서 제목은 보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동그라미 치는데 막말로 한 5분이면 돼요. 10분이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드립다 파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요일을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신문의 심장이라고 하는 사설만큼은 보세요. 단 사설도 2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 얘기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에 신경 썼다고. 그리고 통역대학원에 정치 얘기는 안 나와요. 특히 국내 정치.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포커스를 맞추세요. 통역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쪽에 조금 더. 자기가 통역대학원 안 가는데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면 경제 쪽에 조금 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좀 이따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래도 사설은 최소한 하나는 읽는다. 왜? 사설에는 그 신문에 톤이 나와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나름의 해결책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세이 잘 못 쓰신 여러분들, 여기선 여러분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나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읽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편식하지 말고 좀 안 읽었던 것도 자꾸 읽어보세요. 내가 정치를 안 봤으면 나름 정치도 하나 보고요. 내가 영화 관련해서 안 봤으면 하나 더 보고, 테니스 안 봤으면 테니스도 하나 보고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저변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처음 이제 회사 그만두고 코리아를 가지고 공부할 때 다 읽었거든요. 여기 앞에 다 읽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모르는 단어 100개 정도 나와요. I'm not kidding. 진짜로. 나름 영어 그래도 LG정보통신에서 본사에서 영어 그 토익 점수가 2번째였는데 공돌이 치고. 그럼 뭐해? 신문 못 읽겠는데. 이거 1년 읽으니까 거짓말 안 못하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와요. 모르는 단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단어장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curb, 억제하다. 뭘?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야. curb inflation, 인플레를 억제하다. curb the spread of AIDS, 에이즈 확산을 억제하다. 문장이나 덩어리로 최소한 phrase로 외우셔야지 써먹지. curb, 억제하다. So what? So 됐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맞는 얘기야? 지금 방금 내가 한 말이? 비슷했어? 난다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신문 내용 한번 읽어보죠. 제목을 보니까 South Korea considering lowering oil taxes. Minister. 이제 좀 감이 와요? South Korea is considering lowering oil taxes according to 생략됐지만 the finance minister.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읽을래? 건호가 한번 읽어줄래? 안 보여? 그럼 누가 읽어주면 좋을까? Any volunteer? Raise your hand. 아니 내가 발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누가 좀 읽어줘요. 아니 난 그래도 준비라도 해왔지. 여러분들은 물론 오는 수고는 했지만 입시반 학생들 수업 끝나고 바로 하는 거고 뭐 힘든 것도 없는데. 보영 씨가 좀 읽어주지? 마이크 좀 잡고. 마이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글로가 아니지. 영어로.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할 필요는 없어요. 예. South Korea is considering lowering taxes on oil consumption to help ease financial burdens on low and mid-income people from sky-high oil prices, the nation's finance minister hinted Monday. 예, 조금 테이프가 늘어난 것 같은. 뭔가 조금은 빨리. 예, 그 다음에도. 예, 읽어주세요. 듣기 좋은데 뭐. The government does not deny the need for lowering oil taxes. His remarks come as soaring oil prices are feared to hurt the livelihood of the working class people, with gasoline prices exceeding 2,000 won per barrel at many gas stations. 아, 잘 읽어줬다. 박수 한번 쳐줄까? 이제 우리 나이에 어디 가서 박수 받기 힘들어. 영자신문을 볼 때요. 일단 제목을 봅니다. 그 제목 보고 해야 되겠다 혹은 하고 싶다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보면 된다 그랬죠. 제목 읽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답도 딱 나옵니다. 보는 순간에 한국이 고려하고 있구나. 뭐 lowering oil taxes. 유류세 인하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뭐 재경부 장관이 있겠지. 기재부라고 하지만 요즘에. 지금 이렇게 읽었어요. 나머지 얘기가 제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해볼까요? 직접?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뭐 입시반 학생들은 항상 하는 거니까. 통역대학원 입시학원의 입시반에서는 영어 기초반은 제가 다 읽고 설명해 주잖아요. 입시반은 학생들이 딱 보고 그냥 우리말로 바로 통역을 해가요. 그게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예컨대 아이고 뭐 볼펜도 없고 그래서 던지면 꽂힐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한국이 말이죠. 유류세 인하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류세에 관한 얘기고요. 그 취지는 이때 to는 목적을 얘기하죠. Which is intended to.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을 is 완화해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저소득 가구나 아니면 중산층 가구의 경우인데요.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은 from sky high oil prices.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때문입니다. 라고 한국의 기재부 장관인 월요일 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인용한 거 있죠. 일간지는 인용하는 걸 되게 많이 써요. 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면도 메워야 되고 말이죠. 시간이 없으면 다 빼세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목 꼼꼼히 보고 첫 번째 단락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이 단락은.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일간지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을 보내야 되고 많은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포장할 여유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 사건 정황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첫 번째 단락은 뭐? 진도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하면서 지금 현재 사망자가 1,500을 넘어섰고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거 안 읽으면 뭘 읽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목을 보고 첫 번째 단락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된다. 인터뷰 다 빼세요. 그래도 얘기가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되겠지만 마지막은 꼭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챕터가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는 웬만큼 읽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챕터부터는 앞에 첫 번째 단락만 읽어나가면 사실상 거의 다 연결돼요. 제대로 쓴 책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보고 잘 못 알아듣겠다. 특히 경제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떤 용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안 찾고 맨날 고민만 해요. 요즘 한국 기사, 미국에서 뜬 기사가 실시간으로 한국말로 번역돼서 기사로 뜹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딱 쳐보세요. 답 나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뭐예요? 유류세. 그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 인하. 세 개만 치면 끝나요. 그러면 비슷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 딱 잡아서 읽어보면 내용 알 수 있고요. 단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 필요성,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키워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여기서 뭐예요? Ease financial burdens on low and mid income people.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Hurt the livelihood of the working class people. 서민들의 생계를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서민 생계 보장을 위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 교육받은 우리말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시간은 조금 걸려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제목에 lowering이 나왔는데 밑에 보면 lowering taxes, 낮추다. 혹은 ease financial burdens. 또 lowering oil taxes.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죠. 영어에서는 단어, 의미는 같지만 단어를 바꿔줘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뭐라 그래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엔 풀네임으로 써줍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박근혜. 제발 좀 남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맨날 남한을 찾아 평상시에 안 찾다가 분단의 아픔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맨 처음엔 South Korean President 박근혜. 그 다음에 뭐예요? Miss Park. 그죠? 아니면 President Park. 아니면 청와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뭐라고 번역해요? 남한 박근혜 대통령, Miss Park, 박씨. President Park, 박통, 청와대.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다 그랬지.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문화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얘들은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버지나 친구가 술 먹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 민족성이에요. 이게 하나로 관통되는 요지예요, 사실은. Oil taxes, taxes on oil consumption. 똑같은 말입니다. Sky high oil prices, soaring oil prices.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순히 단어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목을 보고 내용을 딱 읽었으면 돌아서서 남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글 쓴 거 보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남는 게 없어. 그럼 공부 왜 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문 읽는 목적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신문 읽는 목적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신문 읽었어. 근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돌아서면 오늘 이 신문을 읽고 남는 건 뭐야? 기억나는 게 뭐야? 그러면 oil taxes. 그죠? gas stations. 단어만 배워요. 그럼 단어장 보면 되지. 어차피 영어 안 읽을 건데 뭐하러 보냐는 거예요. 보고 나서 내용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통번역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거 돼야 된다. 그게 기초반의 목표예요. 그게 된 상태에서 입시반에서 통번역 훈련을 해야 어떤 주제가 나와도 웬만큼 영어로 그 순간 나와야 그래야지 통역대학원 가죠. 그러려면 신문을 계속 생활화 하셔야 되는데 읽고 나서 내용과 영어가 남아야 돼요. 단어가 남으면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신문 구성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20페이지 그냥 대충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장수만 떼우는 거 아니죠. 신문을 보면 처음에는 헤드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The front page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훑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뭐예요? 그러면 보면은 여기 왼쪽에 overview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national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즉 페이지 옆에 이 페이지가 어떤 쪽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national은 뭐예요? 한국 국내 소식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이고. 인터뷰가 있어요. 신조 아베 망할 놈이 나와 있군요. 그 다음은
월드예요. 5페이지는 월드예요. 세계 소식이에요. 관심 있으면 보셔야 되죠. 6번째는 월드가 또 나옵니다. 예, EU backs naval mission for migrants라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7페이지는 광고고요. 8페이지는 science and technology예요. 관심 있으면 보셔야 되죠. 9페이지는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예, 대체로 한국 얘기가 나오고 코리아, 한국과 인도가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10페이지도 비즈니스가 계속됩니다. 11페이지 예, 슈퍼 리치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통과. 그죠? 예, 12페이지 월드 비즈니스예요. 13페이지는 예, classified as가 나오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editorials and opinion이 나옵니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 opinion이 15페이지에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는 culture가 나와요. The making of a hero라고 해서 영웅 만들기인데 정성화 씨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예.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뮤지컬 배우로 아주 잘 빠진 케이스. 예, 그죠? 근데 이산 뮤지컬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옛날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요즘에 안 갔더니. 한국 뮤지컬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누구죠? 남경주. 남경주 씨하고 같이 러브 스토리 할 때 그때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예. 그리고 17페이지는 엔터테인먼트가 나옵니다. 18페이지는 피처. 피처는 뭐예요? 특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그 한국 네일샵 이런 건 여기 실리는 거예요. People and Event가 나오고 마지막에 스포츠가 나옵니다. 이 구성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구성대로 씁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딘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이 구성은 좀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간지. 예. 다 못 읽는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스키밍 해야 된다. 예.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요. 대신 동그라미 친 건 최대한 읽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럼 이때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죠. 코리아를 좀 믿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쓴 건데 소위 김치 냄새는 아니라는 거지. 김치 냄새. 여러분들의 의견은 뭘까요? 마이크 누구한테 있나? 그래. 미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마이크 있잖아. 기사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만약에 뒤에 에디토리얼에서 외국인이 쓴 거는 아, 에디토리얼은 외국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차피 저희 영어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지양하고서 저는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세상에 읽을 수 있는 신문이나 잡지가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면 뭐 너무 많지. 근데 하필 또 이걸 읽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 본인은. 예. 마이크를 뒤로 좀 주시고요. 가운데 계신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 기초반 학생들은 마이크 키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틀리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리는 부분이요? 예. 저도 모를 것 같은데 틀리는 부분. 그럼 더 문제지, 더 문제지.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문제예요. 그걸 믿고 외울 거 아니야. 실제로 그 코리아일드 기자들이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거기 출신이었던 후배도 있고, 제가 그 뭐 EBS에서 영자신문 읽기 강의도 해봤고, 뉴욕타임즈나 일부 신문을 그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짜집기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많아요. 코리아일드 기자가 뭐라 그러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아마 본인들도 그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또 가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소식이 그쪽이 빠르면 그쪽 자료를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6단어가 연속으로 같이 않으면 표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이럴 때 to prop up the Korean economy 대신에 to shore up the Korean economy 이렇게 쓰는 경우죠. 예, 대체로.
거기까지는 업계의 관행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잘만 하면 좋은데 가끔 또 틀리기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관련해서 기사를 코리아 헤럴드만큼 다양한 내용을 심도 있게 실는 그 매체가 없어요, 별로. 아리랑 TV도 있겠지만 아리랑 TV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쉽게 매일매일. 한국 관련해서 기사는 한국 신문들밖에 관심을 안 가져요.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하루에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헤럴드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아직까지도. 두 번째, 비록 김치 냄새가 좀 나는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코리아 헤럴드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추석 때 귀경길에 차가 정체돼 있다. 작년 거 보고 조금 바꿉니다. 사실 자기네들도. 예,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조금 걸러졌어요. 세 번째, 중간부터는 거의 외신이에요. AP에서도 사오고 거의 이름 보면 알잖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쓴 거를 제휴를 해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이름 보면 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찝찝하시면 조금 크리티컬하게 리딩을 하세요. 무조건 믿지 말고. 예.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조금씩은. 그런데 그게 빈도수가 다른 매체보단 저는 아직까지도 코리아 헤럴드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사설처럼 쓰시면 통역대학원 가요. 그러니까 김치 냄새 난다고 뭐 거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걸 잘 활용하세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영자신문 알고 읽자라고 준비한 부분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 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고요. 예, 켜 있어요. 예, 저도 영자 신문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읽다 보면 좀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좌절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단어를 다 일일이 다 읽어보고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문맥으로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문맥을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필요하죠. 소설 읽을 때. 영자신문은 아니에요. 영자신문은 공부하기 위한 취지로 읽는 거죠, 사실상. 정보 전달을 위해서 내가 영어랑 상관없는데 그냥 정보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라면 하나하나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대충 보지 말라 그랬죠? 다 찾아보세요. 사실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네, 적어놓고 안 했구나. 헤드라인에 사용되는 동사는 따로 있다. 네, 해놓고 제가 안 했는데 헤드라인은 짧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 우리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정부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글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The government 어떻게 해요? is making an all-out effort. 총력이죠. 뭐기에서 to put a lid on inflation. Put a lid on 뚜껑을 씌우다예요. 근데 설마 이걸 헤드라인에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응? God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Desperate to curb inflation. 이렇게 써요. 이렇게 curb 이런 단어, 이렇게 짧은 단어를 보통 헤드라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가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쓰인 단어가 보통 50개 정도면 해결돼요. 네, 그것만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헤드라인 읽는데 상당히 소홀해집니다.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는 말, curb, 억제하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curb inflation, 덩어리로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놓으면 틀린 건지 모르는 이유가 문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 활용의 문제지. 그래서 영영사전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양사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답답한 거 저도 아는데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케이. 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